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제2의 바이크 퍼포먼스의 주관을 맡고 있는 오케브로죠. 오케브로의 감독을 맡고 있고 현재 유튜브 흥진이 TV를 운영 중인 강흥진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흥진이 TV 채널을 보면은 네. 각종 스턴트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취미로 스턴트 바이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스턴트 바이크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라이더들이라면은 꼭 알아야 되는 기술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하나하나씩 일반 구독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차량이 많은 곳에서 윌리를 하게 되면은 어떡하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난폭운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누냐? 어떤 건 난폭운전이고 어떤 건 난폭운전이 아니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윌리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에서 하면은 난폭운전이 아닌 멋으로 다가설 수 있고 어떤 곳에서 하면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때와 장소거든요. 욕먹는 사람들은요,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막 차가 막 많고 이런 데에서 그냥 막 사이사이에서 윌리하고 이러고 다니면 난폭운전이 돼요. 나쁜 거예요. 하지만 차도 없고 교통 흐름에 방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앞뒤도 보니까 나 혼자네.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제 영상을 잘 보면요, 아실 거예요. 제 의도를요. 저는 공도 깡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더의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웃기죠? 보험을 들어준다는 말이. 목숨,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윌리라는 기술이 우리는 일부러 하지만 라이더들이라면 한 번 정도 경험했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바퀴가 들려서 당황했다던가, 그죠? 바퀴가 들려서 떨어지면서 핸들이 털리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을 거예요. 해외 영상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한테 사고에 대한 예측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10cm도 밀리고 20cm도 밀리다. 그리고 높이에 욕심내지 말고 거리에 욕심내지 말자. 그냥 이런 원리에 바퀴가 뜨는구나 라는 건 알고 타야 된다. 바이크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바퀴는 앞바퀴만 들릴까요? 뒷바퀴도 들립니다. 이번에 갑자기 급정거래하고 라이더가 앞바퀴를 빡 잡으면서 스탑이라는 기술이죠. 뒷바퀴에 들리면서 사고 난 기술이 있어요. 그냥 확 넘어갔죠. 이것도 스턴트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100번은 더 걸리죠. 몇 년이 걸리는 기술인데 몇 년을 걸려서 이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단 한 번으로 내 생명을 구했다면 그 시간은 뒤에 값어치 있는 시간이겠죠. 연습했던 시간이요. 그것처럼 이 스턴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코스만 돌고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스턴트 기술이 더 중요해요. 일반 공도에서 누가 무릎 꿇어요? 그거는 서킷이나 갔을 때 가능한 거지만 이 스턴트 기술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빗길에서 뒷바퀴 날려질 때 우리는 그걸 드리프트라고 하죠. 오히려 즐기죠. 미끄러지는 걸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드리프트라는 상황은 슬립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당황해서 바이크를 던지면서 사고로 이뤄지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스턴트 기술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턴트를 기술하다 보면은 탈출을 많이 해요. 우리가 바이크를 던진다 그러죠. 바이크는 과감하게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라이더들은요, 바이크를 너무 소중하게 바이크 소중하죠. 하지만 바이크가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소중하진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바이크를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던지고 바이크랑 같이 가서 결국에는 큰 사고가 이루어지는데 바이크는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바이크는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턴트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던지는 요령도 생긴다. 모든 게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스턴트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감독님은 많이 다치셨나요? 많이 다쳤죠. 이 스턴트 기술을 할 때 스턴트 라이더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건 누구도 우리를 이해를 못할 것이다. 왜 쟤네들이 이렇게 미친 척하고 저렇게 타지? 저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면서 이 기술을 했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 기술을 만드는데 1년 이상이 걸려요. 윌리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윌리 앞바퀴만 뜨는 게 윌리가 아니에요. 기술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신체 일부를 내줘야지만 한 가지 기술이 얻어집니다. 이건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체 일부를 하나 내줘야 한 가지 기술이 얻어져요. 그만큼 피와 땀과 열정이 일궈낸 기술이에요. 그거를 양아치로 비유한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바로 스포츠고 이게 바로 정말 익스트림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대중 앞에서 더 떳떳하게 나타나서 인정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턴트 바이크 퍼포먼스 대회를 스포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바이크 퍼포먼스 대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랑 목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이크 퍼포먼스. 제가 이제 스턴트 장르를 입문을 했는데, 정말,
남들한테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종이 아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수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기술 하나를 갖고 계속 파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래 속에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와, 이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엄청난 인기도 누릴 수 있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숨어서만 지내나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바형 국가예요. 이게 폭주족이라든지 양아치로 비춰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숨어서 하고 있는데도 숨어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또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니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양아치가 아닌 우리는 선수로서 공인이다. 그 모습을 내가 이 친구들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한마디로 모래 속에 진주를 잘 닦아서 상품화를 시켜야겠다 하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는 그럼 대중수로 나가서 보여주자 해서 바이크 퍼포먼스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바이크 퍼포먼스 대회 첫 대회가 네. 송도에서 1박 2일로 치러졌습니다.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첫날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못 왔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것처럼 대회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이 있나요? 항상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또한 즐겼습니다. 비가 오길래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야 우리 뿅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씨 행사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감사가 생겨서 이거는 단비다. 우리가 반대로 땡볕이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선수들한테 오히려 시원하게 연습해라 라고 하늘이 준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날이 대회가 아니었거든요. 첫날은 프리런이었어요. 선수들이 몸을 푸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잔잔하게 내려주고 오후에는 그쳤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좋은 컨디션에서 바이크 기술 연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회 때는 해외 선수가 일본인 선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2회 때는 어느 국적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1회 대회 때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할 것이다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히려 연락이 왔어요. 나도 참가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 태국에는 이번에 최초의 여성 스턴트라이더죠. PP라는 여성 선수가 참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에서는 판차이라는 선수인데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뭐 스타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레자 선수. 이 선수 분이 거의 인도네시아에서 메이저급 선수더라고요. 스턴트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전 챔피언인 마츠모토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의 강자가 옵니다. 마츠모토 선수가 출전한 걸 듣고 일본 선수 한 명 아피라는 선수가 자기도 참석하겠다 해서 이번에 해외 선수가 5명이죠.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1회 때 나중에 알고 보니 자동차를 팔고 네. 2회 때는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예, 뭐 영상 속에도 있지 뭐좀 저는 원래 차랑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걸 팔았을 때는 어떤 각오를 했는지 아시죠? 내 전부를 건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팔았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돈을 이렇게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대회를 기획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하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서. 우리 같은 성격 아시죠? 야, 그냥 하면 되지. 가보자. 시작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시작했습니다. 약간 후회는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힘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힘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후원이나 아니면 업체에서 보시면은 스폰서로 많이 와줬으면 하는. 네, 후원 받습니다. 옛날에는 저 안 받겠다 그랬는데 많이 힘들어요. 후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독님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를 보게 되면은 OK 브로를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OK 브로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들었어요. 진짜 형제 같은, 모든 애들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면 헤이 브로, 오케이 브로 이래요. 이 브로라는 말이 되게 친근감 있는 말이거든요. 형제라는 뜻을 해요. 그래서 이 브로라는 말이 좋다. 그리고 제가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오케이라는 말을 챌린저를 많이 했었어요. 기술을 알려주고 1분 안에 윤리하는 방법, 1분 안에 드리프트하는 방법 하면서 오케이 알았어? 좋아? 이런 의미에서 오케이를 썼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쳤습니다. 좋은 형제들, 모든 라이더들은 좋은 형제들이다. 오케이 브로를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오케이 브로를 만든 이유는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일을 같이 해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브로가 내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가 아닌 모두의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오케이 브로다. 지금도 열심히 희생을 하면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회 행사 때 경기장에 보면은 스턴트 바이크 선수들이 스키드 마크를 많이 내던데 네네. 스턴트 바이크 영상 댓글을 보면은 네. 스키드 마크를 어떻게 지우냐 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일반 공도라든지 아무 데서 했으면 그게 불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행사는 공식 행사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실 주 경기장을 빌렸어요. 거기에 빌릴 때 그런 거 다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고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송도 컨벤션이에요. 자, 우리가 바이크 퍼포먼스 대회를 할 건데 스피드 마크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합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 지우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키드 마크는 자연스럽고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데 스키드 마크 지우는 업체가 있어요. 그 금액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업체가 와서 지워줍니다. 와서 그 금액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빌려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 장소에서 대회를 하더라도 이 스키드 마크를 지우는 업체가 와서 지워주죠.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모르셨구나. 스키드 마크 지우는 업체가 있어요. 주변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세 분을 뽑자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사람은 볼빨간 나이더라고 있습니다. 이 국민호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호라는 호까지 만들어줘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볼빨간 나이던데 정말 삶의 그 동료라고 할까요? 진짜 같이 갈 동생이지만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친구.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명을 뽑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3명보다도 이 스턴트 라이더들 지금 이 대회를 위해서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대회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없습니다. 스턴트 라이더 같이 함께 이 필드에서 같이 피땀 흘리고 있는 이 스턴트 라이더 우리 브로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요.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구 한 명을 특정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남들은 돈을 받고 뭔가 대가를 받고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생각 없이 뚜껑 닫고 와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나같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사실상 바보가 아니죠. 정말 나눌 줄 알고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대회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 대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턴트 라이더를 꿈꾸는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고 스턴트 라이더를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장르예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거예요. 공도에서 그냥 윌리만 하고 막연하게 그 친구들한테 뭔가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대회도 만드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은 이제 미래가 없이 타거든요. 진짜 내일이 없어요. 진짜 진짜 목숨 걸고 타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 대회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스턴트 행사를 스포츠 방송에서 방영될 때까지 행사를 키우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쉽지 않다고 포기해라.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살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얘기예요. 될 때까지 멈추지 않다 보면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은 결국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저거 내가 어떻게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부상 조심하시고 객기에 막 공도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장소, 좋은 대회 많이 만들 테니까 이런 데에서 자기의 기량을 뽐내는 그런 멋진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